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에도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 전화번호를 김정은하고 교환을 해서 일요일에 통화를 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도 미국 시간은 일요일입니다만은 특별하게 통화해서 뭔 소리를 했는가는 기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훈련을 돈이 들어서 중단한다 하는 이야기는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훈련 비용 변제를 못 받아서 훈련을 중단시켜서 내가 돈을 처리하겠다라는 말은 이 15일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5일, 한국은 16일인데요. 이 백악관 뜰에서 폭스뉴스가 백악관을 촬영하는 생방송을 하니까 곧바로 불러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군사훈련 중단한 것은 6.13 미북회담 때 내 제안이었다. 내가 대통령에 들어온 뒤 훈련 비용을 한국으로부터 왜 변제받지 못하고 있느냐고 말을 했다. 우리가 그걸 내고 있고 우리가 수백만 달러의 비행기와 모든 것을 지불하고 있다. 한번 훈련을 하려고 괌에서 비행기가 6시간 걸쳐서 한국에 오면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비판을 한 언론들을, 즉 미북 회담을 지금 미국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언론들이 잘못된 회담이다, 김정은이한테 말렸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에 대해서 트럼프가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또 하면, 북한 주민이 김정은 말을 경청하듯 미국인도 내게 그랬으면 좋겠다 말을 했다가 기자가 경청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농담이었다. 당신들은 풍자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12일 날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미북 회담을 할 때 북한의 인민무력상, 즉 국방장관 같은 노광철에게 거수 격려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비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싱거운 소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트럼프가 하고 다니는 희한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트럼프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을 가져본들 뭐하고 안 가져본들 뭐합니까? 그리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면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비핵화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죠. 김정은이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해서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는 방식이 성공으로 가고 있느냐 실패로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보수 쪽에 많은 사람들이 좀 지켜보고 말을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합니다. 자, 트럼프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발을 빼거나 하다가 안 되면 둘러대면 그만이지만은 한국의 안보는 그걸 지켜본다고 몇 달, 1년 지켜보다가 일이 잘못되면 한국의 안보는 치명타를 입게 되고, 만약에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말한 대로 북한의 몇 가지 쇼에 그냥 알면서도 속는 척 하면서 종전선언을 합의해주고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미북 수교를 한다 하고, 심지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무슨 장사정표를 드러내니 DMZ를 평화지역으로 만들이 서해안을 평화수역으로 하니 해서 한국의 안보적인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부분을 미국도 수수방관하고 우리도 훈련 중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략자산도 빼고 미군도 빼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막 해대고 있으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이참에 한 1년 만에 안보가 왕창 무너지는 상황이 온 다음에 북한이 뒤통수를 때리면 그때는 어떡할 것인가.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자, 뭔 수가 있다, 저 사람은 전지전능하고 천재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하는 거를 니같이 무식한 놈이 왜 자꾸 시비 거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한국 국민들도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미북 회담을 끌고 가는 진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북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생각이 있다. 저 사람 천재다. 네가 트럼프가 지금 말하지 않은 것을 몰라서 그렇게 떠들어댄다. 트럼프가 뭐 네 같은 수준의 사람과처럼 생각을 할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트럼프가 하는 부분에 시비도 걸지 말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트럼프가 전지전능하니까 그만 믿고 있자라고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한국 사회에 보수 쪽이 전부 다 넛을 놓고 트럼프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있다가 트럼프가 한국을 이렇게 걷어차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죽게 만드는데 사인을 해놓고는 나는 모르겠다고 손 틀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재인을 비난해야지 왜 트럼프를 비판하냐. 트럼프가 문재인이 저렇게 협조 안 하고 애를 먹이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러는 거 아니냐고 트럼프에 대해서 한정없는 이해심을 갖다가 배려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문재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문 정권의 문제들을 경제, 안보, 정치 부분에서 비판을 해오는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해야 될 말을 무서워서 안 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패라 소리 듣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문재인도 하면서 트럼프 너도 좀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다음에 방금처럼 트럼프 너도라고 말을 하면 엄청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 중에 정말로 제가 이렇게 뉴스 브리핑 방송 중에 하는 이야기들이 불쾌해서 당신의 품격과 교양이 흐트러질 정도의 수준을 가진 고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평생이 고상함과 우아함과 교양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을 살면서 양심과 도덕도 지킨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하겠는데요. 한국 사회의 상류층 중에서 그런 사람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블레스만 있지, 예?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무슨 고상함을 이야기를 합니까? 비판은 성역 없이 그것이 미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비판이 되어야지요. 왜 그 사람은 뺍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잘못한 만큼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이지 한국 대통령을 비판해야지 왜 트럼프를 비판하냐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 김정은을 보수 일각에서 비판합니까? 김정은한테 말린 문재인을 비판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자기 입장에서 머리 굴려서 잘하고 있지요. 그 김정은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럼 김정은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의 비판에서 성력은 없는 것이고요. 기성 언론들이 아주 고상해서 비판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비판하는데 이런 희귀한 비판조차도 불쾌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내 머릿속에 어떤 구조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정말로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 일하는데 왜 한국이 비판하냐. 저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당신은 미국 시민입니까? 뭐 제 방송 듣는 분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은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쥐가 저거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국의 입장에서 트럼프를 비판할 수 있지요. 왜 못합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얽혀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도와서 한국이까지 왔지만은 과연 그것이 전적으로 일방적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끝까지 우리한테 도와주는 시혜자고 우리는 끝까지 미국한테 빌붙던 거지였다. 이런 식으로 이 한미 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매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 한국을 갖다 6.25에서 방어해냄으로써 다른 유럽에 어디든 또 남미든 어디든 침략해서 점점 공산주의의 영향을 넓히려고 하던 소련이나 당시 동구권의 의도를 막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더 이상 급속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지요. 아주 싼 가격으로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비싼 희생을 하고도 미국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성공했잖아요. 아주 싼 가격으로요. 처음부터 미국은 한국을 제한전으로 했지 전체적으로 병력을 동원해서 한국전을 벌일 생각이 없었고 제한적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려 했는데 제한적으로 하면서 막아내게 됐지요. 그 막아내는 데는 미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만은 다른 이 공산화된 나라에 비해서 당시 한국 국민들이 미국과 더불어서 북한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막아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월남처럼 됐겠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트럼프는 이걸 어떻게 끌고 가고자 하는가? 제가 생각을 할 때 트럼프라는 사람은 될 때부터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미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의 가치관이나 사고관에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일이나 두테르테나 그가 이렇게 편한 사람들 다 특징이 있잖아요. 독재자 같은 사람들과 가까운 성향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죠. 왜? 트럼프의 자기 기업 운영의 방식을 보더라도 본인이 다 결정하고 가족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는 행태를 가져왔습니다. 뭐 부동산업의 성격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요. 자, 그런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도 가까워서 러시아 스캔들도 나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백악관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수시로 장관이나 참모들을 바꾸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얼마나 트럼프가 이 독선적인 부분이 있냐라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갔을 때 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트럼프가 선거 때부터 미국 중심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이야기하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야기를 할 때 트럼프가 한마디로 이 미국 중심주의의 핵심은 미국에서 이득을 바라보는 수출 대국들을 싫어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싫어하고 그래서 한국 싫어하고 일본 싫어했는데 자, 여기서 독일도 싫어했고요. 뭐 독일하고 미국하고 관계야. 트럼프도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의 상류층의 상당수가 와스프라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뭐 독일이나 이런 유럽과 끝을 보던 식으로 싸울 이유도 없고 이해관계도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세 나라가 미국에 많은 이렇게 무역 흑자를 얻는 나라고 특히 그 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방어 부분을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중국은 지금 미국과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끊임없이 긴장을 하고 있죠. 또 주말을 넘기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쇼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미국이 진짜 중국과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일으켜서 끝을 볼 건가?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정치 외교적인 안보적인 부분에 결국 지금 무역 문제도 그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키신저와 쿠슈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키신저라는 사람은 중국의 고관 대작들이 미국을 왔다가 돌아가기 전에 항상 키신저를 만나고 가고, 지금 사실상 미국에 있는 중국의 홍보 대행사 사장, 회장 역할을 키신저가 하고 있어요. 그런 책들, 키신저의 대부분의 책들도 중국과 관련되는 역학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였으면 키신저가 북핵만 제거되면 한국에서 미군을 빼고 원산 남포에 중국의 진주를 허용하고, 미국은 항상 골치 아프고 반미가 국민들 속성에 매우 높은 한국에서 물러나서 일본을 최전선으로 하고, 한국은 중국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걸 인정을 해주자, 이런 주장까지도 노골적으로 거의 해마다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키신저의 수제자가 트럼프 사이 쿠슈너고, 같은 유대인끼리의 거의 멘토입니다. 그리고 딸 이방카가 거기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덕이나 이 트럼프가 한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데, 일본은 아베가 죽도록 노력을 했어요. 돈으로, 동맹으로 미국 대신해서 할 역할을 다했다가 이제 트럼프의 배신으로 아베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진 상황이 되었고, 한국은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되고 난 직후에 문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사실상 트럼프와 지속적으로 트러블을 이렇게 빚어왔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문 정권이 트럼프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대북 제재나 압박에, 이제는 트럼프가 나서서 북한을 불러서 문 정권을 빼고 직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한국은 그야말로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우려를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덕이나 한국을 좋지 않게 보고 반미적이면서 미국의 이익을 뽑아만 가는 나라라고 불편하게 생각하던 트럼프가 이제 미국 군부가 주도해오던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한 목조기에 북한과 중국, 이 남한이 구멍을 내니까 이제 방향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북한과 거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그런데 북한과 거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황당한 이야기들을 보수 일각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시청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우리가 부딪힐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정확하게 알고 원칙을 고수할 거는 하면서 대응할 거는 대응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트럼프 전지전능설을 설파하면서 트럼프가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 거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나 다른 한쪽은 북폭이에요. 지금도 트럼프가 북한을 계속 비핵화를 하도록 압박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북폭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논리가 극명하게 반대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황당하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도 옛날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다가 북이 거기에 반발을 하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 저항을 할 경우,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면서 저항을 할 경우에 미국이 그 부분을 압박하기 위해서 노스블러드 작전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직접 때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작전은 이제는 사실상 폐기되다시피 했고, 국방부는 이선으로 물러나서 있고, 이제는 북한을 꼬드기기로 전환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제로라고 봅니다. 북한은 중국의 영역이고, 지금 트럼프가 지가 했니, 김정은이가 했니 주장하는 한미훈련 중단도 벌써 시진핑이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이 김정은이가 중국에 들렀을 때
시진핑이가 이거 중단시키라고 했단 말이 정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북한 정권은 절대로 중국에서 벗어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트럼프의 최고의 정치 멘토인 키신저조차도, 사이조차도 한국까지 중국의 영역으로 넘기주고 한반도에서 발을 빼자 비핵화만 하면 그 대신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든지 핵을 제거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하자라는 말을 하는 상황에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미국이 눈이 맞아서 중국과 저항을 하고 한국과 더불어서 하나의 덩치가 된다. 이거는 좌파 일각의 민족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고 ICBM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도 똑같아. 그 말의 전제는 한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한국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라는 말을 빼고 한 거죠. 그만큼 황당한 이야기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은 북한을 절대로 미국과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지켜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 편에 붙어서 중국을 거슬린다고 하면 중국이 북한에 어떤 행태로든 정권을 교체를 시도하든가 김정은 일가를 제거하면서 북한의 강경 군부를 동원해서 진입 쿠데타라도 일으키든지 안 그러면 제한적으로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든지라도 하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왜 중국 놈이 일개 중국의 외무성의 조리, 그러니까 차관보, 국장급보다 조금 높은 친구가 지보다 2단계 높은 한국의 차관 등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중국은 한국에 대사를 보낼 때, 한국과 만날 때 항상 한국을 속국 취급을 하고 한국에 특사가 가도 시진핑이 상석이 않고 딴 나라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버마 같은 나라는 한국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어도 안 그러잖아요. 두테르테한테도 안 그래요. 한국에 주로 그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보여지는 외국의 언론들에게, 미국에 특히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속국이었다는 걸 끊임없이 보이려고 하는 거죠. 문재인이 그렇게 중국에 협조를 해줘도 지난 12월 달에 중국은 그때 아마 이 대북 평화 사기 쇼에 대해서 중국과 교감을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문재인을 물먹이는 혼밥 논쟁이 일어나도록 또 한국 기자를 들고 패는 거는 너네들은 우리의 한마디로 속국이었음을 잊지 말라라는 중국의 일종의 시위, 경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남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6.25 때 자신들이 수십만 죽으면서 지켜준 북한을 중국이 포기한다고요? 중국은 북한을 피로서 지킨 땅이라고 생각하고 모택동의 아들도 북한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 친미국가가 되는 걸 봐준다고요? 이 보수의 일각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국제적인 지정학적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북한을 폭격을 해요. 트럼프와 미국이요.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 지금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지 않는 부분은 폭격을 하면 전쟁으로 말려드는데 그 전쟁이 일사불란하게 순식간에 끝난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라크에서 끝날 것 같았지요? 안 끝나잖아요. 북한의 산악지역에 북한군이 게릴라 전술을 펼 때 미국이 지상군을 동원해서 폭격해놓고 폭격만 하고 끝낼 겁니까? 세상에 폭격만으로 끝나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쟁처럼 말려 들어갈 때 그리고 중국이 거기에 개입을 안 하겠습니까? 100% 개입을 하지요.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하면 그때부터는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북한의 게릴라전이 벌어질 거고 마치 북한의 저항 세력처럼 시작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6.25 때처럼 이렇게 관여할 거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일정하게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오래가지 못하게 되면서
일단 써도 휴전이 될 거라는 것까지도 계산을 다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서울에 수백만이 장사포나 방사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까봐 못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놓고 그 다음에 보병을 보내어서 북한을 장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피해나 비용이 발생하고 중국과 지리한 지구전이 벌어질 건데 그걸 미국이 감당을 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이 달러나 이 경제, 그 다음에 통화,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각오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단지 군사적으로 그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전쟁을 한번 더 일으켜가지고 정말로 지금 미국의 경제를 살려보자라고는 하는 판단까지 다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단순히 무슨 때리라고 때릴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 보수 쪽의 이야기들, 이런 부분은 지금 트럼프가 북한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매우 오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